중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6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앞으로도 외국인 방문자 수는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젠 여행객들마저도 탈중국을 한다는 의미여서 중국 당국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충성파 때문에 혼돈의 중국 상황,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4일자 지면을 통해서 중국이 올해 초 국경을 전면 재개방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인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디커플링 기조가 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여행사를 통해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만 2천 명인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370만 명에 비하면 겨우 1.4% 수준입니다. 이 시기에 외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과 항공편 예약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상반기 전체에도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2019년에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계된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은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수요는 훨씬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광협회의 스마트 관광 분회장인 샤오첸 후이도 지난 5월 9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관광포럼에서 중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코로나가 정지 버튼을 누른 이후 아직도 저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소비 수준이 높은 유럽과 미국, 일본,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미국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국가 이미지가 하락을 했고 현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에 자국민에게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여행을 재고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들은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올해 초 비자 갈등을 빚었었죠. 코로나 이전에 중국 9일인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던 미국 보스턴의 컨설턴트인 매트 캐리는 내가 알고 있던 과거의 중국이라면 지금 당장 여행을 가겠지만 지금의 중국은 반서방, 반미 국가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한 곳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을 향하는 여행객들의 급감이 중국 경제 동력을 추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그러면서 서방과의 인적 교류가 단절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더욱 낯설게 여기고 탈중국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이 해외 여행객들의 감소폭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죠. 이는 중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한때는 전 세계 사랑을 받던 홍콩의 여행객들조차도 급출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지난번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료 항공권까지 뿌려댔지만 관광객들은 홍콩을 찾지 않았습니다. 중국화되면서 홍콩만의 특색이 사라진 홍콩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은 1,300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 77.8%인 1,011만 명이 중국 본토인 일 정도로 해외 관광객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홍콩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홍콩을 찾는 한국인들은 매해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50만 명에 육박했었지만 올해는 5월까지 8만 7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의 대폭 감소에 놀란 중국은 입국 비자를 완화함과 동시에 공안 당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4일 중국은 팬데믹 이후에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해외 사업가들의 입국 비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통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공안부가 3일 발표한 지침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을 더욱 견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한 중국의 총력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구체적으로 중국 도착 비자의 유효기간을 3년까지 늘리고 또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주 허가를 시청할 때 더 이상 이용권을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주재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인 옌스 에스켈룬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출장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거나 외국 인재를 위한 목적지로서 중국의 매력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책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및 일반적인 조건과 관련된 다른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저변석계식의 정책 발표에다가 중국의 경제, 공안, 외교 당국들이 각각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엇나가고 있죠. 그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행태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3일 중국은 성장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점잖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날 논평에서 중국 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거시경제 정책이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실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약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실천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사실 중국 당국의 그동안 정책 수행 과정을 보면 우선 중국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와 안보를 책임지는 공안 당국 간의 행보가 완전히 어긋나 보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내각 3기가 출범하면서 호기롭게 거창한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 부흥론을 내세울 때부터 과연 그런 비전을 실천해갈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핵심 내각에 경제 전문가들은 전혀 없고 시진핑 충성파들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간첩법을 포함해서 중국 사회를 감시하거나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중국 체제를 해롭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강압적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런 공안 통치 압박이 경제 활성화의 숨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당국자들은 글로벌 자본 유치와 함께 중국 내 해외 기업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공안 당국은 중국 내 해외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구금하는가 하면 반간첩법까지 발효시키면서 여행객들의 중국행을 가로막는 룰을 범했던 겁니다. 이렇게 시진핑 충성분자들의 과도한 당 중앙 호의 의지가 중국의 미래를 꺾고 있음에도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충성파들이 중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